안녕하세요. 수미됐습니다. 3부 이례적으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정치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저희 방송은요 정보 분석실답게 기존에 이제 흩어져 있는 쪼각쪼각 나 있는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때 정보 관계자로서 관여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박영선 캠프 내에 사실상 박영선 캠프가 지금 해체됐다, 박영선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일면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보시면 박영선 캠프 사과문 두고 내분이라는 주제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최훈민 기자. 잘 아시죠? 최훈민.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문을 두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내분이 발생했다. 여기서는 내분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주먹 다짐까지 오갔답니다. 야, 너 이거 네가 빼돌렸지. 이래서 아닙니다. 왜 빼돌리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서로 막 주먹 다짐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캠프 내의 사람들끼리. 내용을 보시면 3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 양향자 의원은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이제 박원순 씨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런 사과문을 올린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건 초기 피해 호소인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에 동의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한 정치인이기 전에 한 여성으로서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작은 사과가 피해자께서 안고 계실 절망 중 먼지 하나만큼의 무게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썼습니다. 굉장히 문장이 깔끔하고 짧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죠. 그죠? 양향자 의원이 뜬금없이 그 박원순 씨 성폭력 피해자한테 이런 사과문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과문이 굉장히 공들여서 쓴 거거든요. 공들여서 이 사과문이 애초 박영선 후보자가 낼 메시지 초안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캠프에서 고민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 사과문 초안을 만들었고, 이게 박영선이 이거를 가지고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한테 메시지를 던져서 뭔가 좋은 표를 많이 얻으려고 했었는데 양향자 의원이 이걸 가로챘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 사과문 초안은 애초 캠프 메시지 팀에서 작성됐다. 하지만 캠프보다 먼저 양향자 의원 페이스북에 사과문이 올랐다며 알고 보니 작성자가 캠프에 파견된 양 의원의 보좌진 A씨였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양 의원보다 늦은 17일 오후 9시쯤 다른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자, 그럼 양향자 의원의 보좌관이 이 내용을 지가 쓴 거를 의원한테 줬거나 빼돌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양향자 의원의 글은 의원이 직접 쓰고 내가 다듬은 글이라고 했다. 한편 캠프는 이 A씨의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대 국회 때 최재성 의원실에 있다가 21대 때 양향자 의원실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딱 요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최재성 의원실에 있던 최빠,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의원은 이낙연하고 가깝습니다. 소위 당권파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당권파, 소위 문빠들, 오소리, 벌꿀 오소리 쌓고 이런 사람들, 얘들이 지금 이낙연을 지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최재성도 굉장히 싫어요. 최재성은 왜 싫어하냐 하면, 제 추측으로는 아마 2018년 지방선거 공천 때 그 최재성이하고 대판 싸움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재성 의원 밑에 있던 보좌관이 양향자 의원실로 갔고, 이 양향자 의원실 밑에 있던 애가 이 사고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 전체가 고심해서 이 명품 사과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싹 빼내가지고 양향자 의원 줘버린 거예요. 먼저 하시라고. 그래서 박영선이가 쓸 거였는데 양향자가 먼저 썼다. 그렇다면 양향자 의원은 왜 이게 필요했나? 사실 양향자 의원은요,
그 박원순 사건 초기에 피해자한테 별로 2차 가해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 내용도 보시면 부적절한 표현에 동의했다 정도만 돼 있죠.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거지. 지가 썼다는 얘기, 지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막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쓴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뜬금없이 양형자는 이걸 왜 했냐? 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부동산 관련 부정이나 비리가 덮여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왜 했냐? 양양자 의원은 박영선 의원한테 한 방 먹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씨가 지 혼자 살자고 이걸 특검에 넘겼거든요. 부동산 문제를 특검을 하자라고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그 국힘당한테 특검하자라고 하니까 국힘당도 오케이 콜 특검하자 이래서 지금 전체 의원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특검하게 생겼습니다. 일빠따로 걸리는 게 양양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한 번밖에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 지나고 나면 기소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박영선한테 연매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박영선의 사과문을 빼돌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만이 아니라 거대한 균열의 어떤 그 출발점. 그러니까 박영선 캠프가 붕괴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인인 겁니다. 왜냐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민주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막 돌렸을 때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30%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러면 끝난 거거든요, 사실 선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남인순, 진선미, 그다음에 고민정이 사퇴했다고 했잖아요, 말도 없이. 이거 박영선이가 나가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들이 그냥 나간 거예요. 야, 이거 분위기 보니까 못됐다 싶으니까 그냥 깨고 나간 거지. 그러고 나서 지금 보세요. 박영선, 이재명계 의원 만나서 선거 승리 협조 부탁. 당초 LH 건을 터트린 게, 그래서 박영선 선거를 작살나게 만든 게 이재명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박영선이가 오죽이나 가서 만날 사람 없으면 이쪽까지 가서 좀 도와달라라고 이 멍청한 7명한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선거 좀 도와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박영선 쪽에 붙어서 선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같이 침몰한 배에 타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관둘지 모르는데 그게 자기 사람 쓰고 돈 쓰고 잘못 엮여 들어갔다가 유탄이나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이거 만나게 해주고 아무 도움 안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낙연 씨 호남 돌며 지지 호소. 지금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하고 있는데 호남을 돌면서 지지 호소한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낙연 대표. 여기 보시면 순천의 도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보궐선거가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 지방의원 선거도 몇 개 있습니다. 그 보궐이 생겨가지고 서울하고 부산이 그렇게 중요한데 순천에 가서 지금 도의원 선거 챙기고 앉았습니다. 이낙연 씨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전남 도지사를 한 번 더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왜냐면 지금 지지율 10%대고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선 어떤 그거는. 굳이 한다는 소리가 여기 와가지고 서울 부산 선거 중요하니까 순천 시민께서 서울 부산에 연고가 있거나 아는 분 있으면 꼭 전화해서 민주당 도와주라고 부탁. 이건 진짜 사실 덕담이에요, 덕담.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라 덕담이에요, 그냥. 자, 이렇게 되니까 박영선 씨가 그럼 왜 이런 박영선 씨가 왜 이런 처지에 빠졌냐? 일단 나 혼자 살자. 이래서 지금 특검 제의 던진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박영선 걔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게 이제 김종인, 박지원인데 이 사람들은 아예 정당이 다르죠. 박지원 씨는 지금 국정원장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정당도 달랐고 어차피 뭐 그냥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거지 그렇게 뭐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같은 당도 아닙니다. 그리고 박영선 씨는 호남계가 아니에요. 호남 사람이 아닙니다. 호남 쪽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마포에 그러니까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왜 정청래 쫓아내고 이럴 때 김종인 씨가 그때 정청래 쫓아내고 나서 그 정청래 지역구 마포에 이제 박영선 씨가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 박영선계로 분류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기식 참여연대 소속
그 다음에 그 이철이 정치평론가. 이 둘이 박영선 계였어요. 그럼 걔들은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기식은 특히 그때 사선은, 그러니까 아니, 사선이 아니고 초선 비례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지역구가 꼭 필요했는데 공천을 받고 싶었는데 박영선이가 이제 지 밑에 넣어줄게 이래가지고 정청래가 쫓겨난 마포에 이 김기식을 박영선 씨가 꽂으려고 했어요.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김종인이 막 구워 삶아가지고 얘 정청래 지역구 얘한테 주세요 막 이러다가 손혜원이 들이받은 거예요. 아 이거 말이 되냐. 그래서 손혜원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손혜원은 사실 김정숙 라인이거든요. 그 조국, 손혜원 뭐 그다음에 김경수, 김정숙 하여튼 김기식 넣으려다가 나가리 됐어요. 손혜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지가 들어가겠다 이래서 김종인이가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뭐 손혜원이 잠시 맡아줘 이래가지고 이제 손혜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박영선이 그것 때문에 김종인한테 가서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쳤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김기식은 낙마했죠. 뇌물 혐의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막 뭐 같은 여비사하고 유럽 출장을 갔다는 등 젊은 여비사하고 지가 유럽 출장을 갔으면 이게 뭔가 약간 좀 의혹이 될 만한 얘기잖아요. 이게. 아니 젊은 여비사랑 유럽 출장을 단둘이 왜 가? 니네 가서 뭐 했어 거기서? 이렇게 보이게끔 그 민주당 내부에서 자료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낙마한 거거든요. 그냥 훅 갔습니다. 벌금형도 받으셨고 뭐 그러니까 뭐 무슨 뇌물 그다음에 뭐 셀프 후원 이래가지고 뭐 줄줄이 들어맞습니다. 이게 감히 대들었던 주류에 대들었던 자의 처참한 최후인데 하여튼 이렇게 되셨고 그래서 박영선은 사실 박영선계라고 할 만한 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서 문재인 밑에 딱 붙어 있었던 거죠. 그 어떻게 보면 박영선 씨는요 밑에 사람을 잘 못 챙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밖에 없어요. 이기주의적이죠. 왜냐하면 요번에 그 특검권도 보시면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7명이 튀어나왔는데 자한당은 한 명도 없고 근데 그거 대놓고 특검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좋겠습니까? 민주당 죽이자는 얘기잖아요. 지 하나서 1년짜리 시장 선거하겠다고 당선되겠다고 지금 민주당을 작살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검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특검 한번 하면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 내내 영향 줄 텐데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로 걸려들면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또 박영선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니 하나 시장하자고 지금 정권 내놓으라 이거야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망해도 돼? 이런 정도까지 부글부글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이러다가 박영선이 후보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이틀 전쯤에 오세훈하고 안철수하고 막 단일화 한 해 만에 이래서 막 시끄러울 때 이제 민주당 중진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차라리 박영선 후보가 지금 사퇴하는 게 낫지 않냐. 왜냐면 대통령 선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만약에 박영선 씨가 1년짜리 시장 후보를 사퇴를 하게 되면 그냥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되면 굳이 시장을 하고 싶으면 1년 뒤에 4년짜리 시장에 출마하면 됩니다. 이미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박영선이 만약에 사퇴를 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되기 전에 박영선이 사퇴해버리면 오세훈도 출마하려고 들 거고 안철수도 독자 출마하려고 들 겁니다.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없죠. 서로 욕심을 부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1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중도와 보수가 서로 끌어안자는 게 지금 오세훈 안철수의 단일화의 주 의미인데 이게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대선 구도에서 민주당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 1년 뒤에. 왜냐하면 일단 중도하고 보수는 으르렁댈 테니까 1년짜리 때문에. 그러니 크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박영선이 지금 사퇴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제안을 했는데 박영선이 쌩 깐 거예요. 그냥 고민은 하긴 했을 텐데 이미 후보 등록 해버렸고 이제 곧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될 시점이니까 거의 이제 쌩 깠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니까 박영선은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도 안 도와주려고 합니다. 게다가 그런 첩보가 도니까 이틀 전에 안철수 씨가 뭐라고 했냐. 나 시장 당선되면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합당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철수가 돼도
보수랑 중도는 어차피 얼싸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미리 약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박영선은 사퇴 못하는 거죠. 여기는 또 함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지도부, 만약 이낙연 씨가 박영선 씨한테 야 요번에 사퇴하면 우리가 1년 뒤에 다시 공천 줄게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1년 뒤에 공천 줄지 안 줄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정치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박영선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진퇴양난, 지금 사퇴를 하면 영영 정치하고는 끝나는 거고, 사퇴를 안 해도 지금 낙선이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갈 곳이 없어요. 서울시장 떨어지고 어디 밥벌이나 할 수 있겠죠. 뭐 중소기업 관련 관리공단이나 뭐 이렇게 가시면은 그 뭐 가스공사나 이런 데 가시면 되긴 될 텐데, 뭐 그런 거 원하려고 지금 나오셨겠어요, 저 양반이.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눈빛 보세요, 눈빛. 이재명은 웃고 있는데 박영선 째려보고 있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사실 박영선 시장 선거를 지금 망친 게 이 양반이 부동산 폭로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작살났습니다. 주먹 찐 거 봐요, 지금 이거. 힘 꽉 주고 있잖아, 지금. 하여튼 양아치와 쌍년의 만남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고요. 이 바보 같은 이낙연은 순천 가서 이지랄하고 앉았다. 여수 가서 이러고 앉았다. 순천에 괜찮은 한식당, 한정식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저기 되게 유명한 데인데, 순천 식당인가 뭐 아주 괜찮은 데가 있는데 맛있습니다. 가보시고요. 3부 여기까지 하고 밤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좀 이따 밤에 제가 저녁 먹고 나서 뵐게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